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오전장과는 다른 분위기로 장을 마쳤습니다. NFT 관련주들이 장중 다시 힘을 내면서 코스닥이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 전략 세워볼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 수요일의 주식 닥터죠. 선도주 매매 전략 비법을 전수해 주실 주식 선도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정적 투자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선도주 매매로 이익을 극대화해줄 김대준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 속에서 혼조세를 이어갔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임으로 기준금리가 내년 중순쯤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랐고 이에 따라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또 추수 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장중에는 동반 하락세를 보이다가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장중에 2,981선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0.1% 약보합권에서 2,994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외국인이 오늘까지 4거래 연속 매수했지만 기관이 이틀 연속 매도하면서 수급 공방이 벌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장중에는 코스피보다 더 크게 밀렸지만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 0.63% 오른 1,020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역시 오늘장 외국인 매수했고 기관도 장중에 매수로 함께 돌아서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끌어올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이 메타버스 테마가 하드웨어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오랜 기간 소외됐던 통신 장비주들이 오늘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5G가 메타버스 핵심 인프라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많은 종목들 강세 보였고요. 또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000명을 넘기면서 이 코로나 관련주, 진단키트와 치료제 관련주들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2차전지주들도 오늘 장중 상승 탄력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솔루스 첨단 소재와 LNF 같은 소재주들 장중 양봉을 만드는 모습이었고 또 리비안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 밖에는 오전장까지 조정 이어졌던 NFT 관련주들이 오후장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게임빌이나 드래곤 플라이 같은 종목들 오늘 두 자릿수 급등 탄력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다시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후반에 힘을 보여줬던 하루였는데요. 자, 오늘 시장 관전평 먼저 들어볼까요? 제가 바라본 오늘의 시장은 단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느끼시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2주 전 시장과 최근의 시장을 한번 비교해서 느낌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주다, 반도체다 이런 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불과 2주 전의 시장은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이라는 이슈로의 흐름이었습니다. 미국이 상승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장 초반 잠깐 반영이 되고 장중 하락하는 흐름으로서의 진행이 나타났죠. 네. 전강 후약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시장, 비단 오늘 시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근 일주일여 시장의 흐름을 판단해서 살펴보게 되면 장중에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되밀리기는 하지만 플러스권대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최근 급등했던 종목 이외의 종목들을 가격 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전 가격과 지금의 가격이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올라가 있는 흐름에서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의 물이, 판이,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고 오늘 시장에 대한 하나의 관전평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의 매수입니다. 외국인이 최근 10거래일 동안 9거래일 동안 매수를 했습니다. 네. 중간에 매도를 하루 하긴 했지만 매도 금액이 400억 규모로 극히 작은 부분이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통상 7일, 8일, 10일 이상 매수를 했던 시점에서의 주가 흐름을 판단해서 보면 지난해 11월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12일간 연속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이때 주가가 폭등 랠리를 보여줬죠. 그리고 올해 4월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9일 연속해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수 3,000포인트에서 3,300포인트까지의 지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시장은 흐름적인 측면에서 변화하는 모양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바닥 흐름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고 오늘 장에 대한 관전평으로 외국인과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이 두 가지를 저는 시장을 대하면서 느꼈습니다. 네. 네, 시장의 흐름이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또 많은 종목들이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밀렸다가도 좀 아랫꼬리가 달리거나 반등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여기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좀 시장이 바닥권에서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러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으니까 오늘 시장 관전평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대준 주식닥터의 히든 종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로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히든 종목인 네페스가 또 일주일 만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또 어떤 전략 가져갈지 리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지난주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반도체에 대한 전반의 흐름과 소재, 부품, 장비, 하이닉스, 네. 그리고 DB 하이텍에 대한 흐름과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전반에 대한 흐름을 잡아드리면서 현 시점은 반도체 종목에 대해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네패스입니다. 이 네패스에 대해서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새로운 장비를 이제 교체를 했죠. 교체를 함으로써 올해와 내년도의 실적 기반한 흐름에서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패스뿐만이 아니고 반도체와 이 소부장 관련 종목들에 대한 현 시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의 모습과 소부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며칠 전 주가의 강한 상승 이후에 하루 이틀 조정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반도체와 소부장 그리고 핵심적인 이 전반의 시장에서의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매매 포착, 그리고 투자 전략, 흐름들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네패스입니다. 네. 네패스의 흐름이라기보다는 반도체로서의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상의 반도체 주가 패턴은 계단식 상승입니다. 주가가 횡보 국면에서 한번 상승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눕습니다. 네. 또 상승합니다. 옆으로 눕습니다. 이게 우량주나 대형주 섹터에서 나타나는 주가 흐름의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움직일 때 며칠 전 하이닉스가 강한 상승을 동반한 흐름이 나왔을 때 쫓아잡으면 2, 3일 조정받을 때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항상 한 발 먼저 들어가는 흐름에서의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네.
네페스 현재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지난 상승에서의 한 차례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장에서 다소 하락의 조정의 폭이 좀 깊게 나타난 흐름이지만 여전하게 추세의 지지 라인이 살아있는 모습에서의 상황이죠. 34,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흐름적인 부분에서의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유효한 흐름에서의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은 이틀 연속의 조정받은 흐름이지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구간에서 새롭게 반도체에 대한 매기가 집중되는 구간에서의 시점이기 때문에 현 시점, 현재 가격 수준에서 아직 저평가되어진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셔도 될 만한 이런 흐름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도체주들이 월요일에 상승하고 어제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 네.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네페스에 대한 전략 들어봤는데 이 반도체주들 계단식 상승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 조정을 받긴 했지만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이 네페스와 함께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함께 의견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히든 종목 리뷰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 종목 그리고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바로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참여 방법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한 점검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동안 좀 많이 하락한 만큼 저점에 위치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진단키트 관련주 다시 한번 신규 매수 좀 가능할까요? 신규 매수보다는 네. 그동안 물려있던 분들이 네. 언제 팔아야 되는지가 고민일 겁니다. 네. 특히 진단 키트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시젠 있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서 실적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네. 지금 장은 이러한 이슈에 의한 주가 접근보다는 기업의 실적과 가치를 통한 주가 접근이 더 용이하고 해석이 주가 접근에 있어서 판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젠을 보시게 되면 지난해와 올해에 있어서 엄청난 매출의 신장이 나타났던 기업입니다. 네. 지난 2018년도와 19년도에 통상 이 회사의 영업이익 규모가 100억에서 200억이었습니다. 올해와 지난해 같은 경우는 6천억대입니다. 단순하게 비교평가에서 2년 전 주가 15,000원에서 2만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발생하는 200억 규모 회사가 6천억의 영업이익을 발생했다라고 하면 대략 한 30배 주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네. 하지만 주식은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차후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 주식의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죠. 네. 그러면 시젠의 영업이익과 주가 흐름을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차트와 제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즌의 최근 내의 영업이익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018년도 100억, 2019년도 200억이었고요. 6천억대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상치이긴 하지만 1,000억 규모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 단계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주가 흐름이 얼마 수준에서의 가격이었는지를 먼저 평가를 해보게 되면 15,000원, 2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럼 대략적으로 영업이익 규모가 3배에서 4배 정도 내년도에 증가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2만 원 대비 4배 정도라면 8만 원
적정 주가로의 평가가 가능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62,700원 수준으로의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좀 더 추가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기업 가치를 가지고 해당 주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현 시점에서의 시즌에 대한 그리고 진단 키트 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조금 더의 상승치가 남아있다. 주가 탄력이나 흐름이나 어떤 시장의 매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에도 좀 더 추가의 상승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 해당 종목이나 그 진단키트, 바이오도 대부분 마찬가지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려있다. 장기간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의 종목들이다. 그렇다면 기업 가치를 먼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업 가치로 주가를 환원해서 계산을 해서 내가 어느 시점에서 빠져나올지를 계상해서 판단한 근거로서의 출구 전략으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지금 손실이신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 정도 강한 탄력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 실적을 잘 체크해 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기업 가치나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조금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반등 때 매도하는 전략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진단키트 쪽으로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고 또 오늘 또 특징적이었던 섹터가 바로 5G 통신 장비주였습니다. 정말 올해 내내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오늘 메타버스 관련 핵심 인프라 기대감으로 엮이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또 이 메타버스 테마로 엮인 만큼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 조금 더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또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이 있을지 이 통신 장비주들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5G 관련주 KMW라든가 솔리드라든가 기타의 그 관련 종목들이 최근까지 이렇다 할 만한 반등 흐름 없이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었죠. 네네. 그럼 왜 주가가 하락했을까요? 5G라고 하면 네.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보면 2018년도에 우리가 평창 올림픽에서 시범 사업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을 한 그 차세대, 5세대 통신망입니다. 4세대 통신망에 비해서 5세대 통신망은 200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5G, LTE, 5G 현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핸드폰 5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안 터집니다. 그쵸. 아직 맞아요. 장비나 인프라가 전체 20% 수준에서의 진행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문제는 미국에서 6세대, 2030년도에 6세대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크게 실망하실 거 없습니다. 5G는 특히 통신은 우리가 메타버스뿐만이 아니고요. 영화 아바타라고 혹시 아십니까? 알죠. 아바타에 보시면 네. 원격으로 조종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대상물을 그 활용하면서 새로운 공간에서 그 우리가 말하는 NFT, 메타버스 이 기술을 활용한 그 총체적인 내용이 아바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메타버스, NFT도 마찬가지지만 통신이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의 흐름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흐름에서의 5G 관련주들의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단키트와 가격적인 매트, 주가 하락에 대한 반등 국면에서 흐름이 1차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가 통상의 바닥을 찍고 전환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5G의 대표 종목인 KMW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해당 업종에 대한 흐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 차트에서의 그림이 KMW입니다. 오늘 대량의 거래가 발생을 했고요. 최근 상황 하에서의 바닥점 이후에 한 번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앞서 우량주, 대형주는 계단식의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장기간 낙폭 과대 흐름에서의 종목들이 바닥점을 찍기 위해서는 두 번의 흐름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한 번의 흐름은 이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의 흐름이 한번 나타나고요. 네. 이 과정 이후에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이 진행됩니다. 이때 대부분 물량을 팔게 되죠. 하지만 일정 시점을
거치고 나서 두 번째의 신호가 나타나는 흐름이 추가적으로 거래가 증가하는 이 두 번째의 시점에서 주가 반등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는 이러한 흐름으로서의 바닥을 찍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5G 이슈 굉장히 앞으로의 성장성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가는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에서의 가격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가격은 고가 대비해서 크게 밀리는 흐름으로서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요. 좀 더 가져가 보셔도 되는 흐름으로 5G 업종에 대한 전략과 전망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5G 통신 장비주들 정말 또 1년 내내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 인프라 투자 기대감 앞으로 긍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픽 종목으로 KMW 차트 보면서 또 어떻게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올 것인지 자세하게 흐름 설명해 주셨으니까 오늘 설명드린 내용 잘 확인해 보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진단키트와 5G 통신 업종에 대한 자세한 의견과 처방전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유망 종목, 투자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도주 매매 전략 비법을 전수해 주실 김대준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올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들어가셔서 함께 참고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에 여러분께 반도체 전반에 대한 흐름과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반도체가 이제 움직일 시점에서의 타이밍이다라고 여러분께 짚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해당 종목에 대한 흐름과 전체 시장에 대한 전반의 내용을 한번 알고 투자하시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짧게 주식시장에 대한 전반의 종목들과 어떠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의 업종은 자동차입니다. 주식시장에는 2,200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1년에 대략 60개 종목이 추가 상장, IPO를 통해서 시장에 들어오고요. 상장 퇴출되는 종목이 한 20, 30개 됩니다. 그래서 2,200개 내외의 종목이 유지가 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거래소는 한 700개 종목이고요. 코스닥은 대략적으로 1,400개, 500개 종목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진 종목이 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서요, 어느 정도 종목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반도체는 대략 시장에 120개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의 대부분 소부장, 반도체를 지원하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자동차 업종은 140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완성차를 생산하는 업체가 한 8개 기업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이제 익숙치 않은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이외에도 8개 회사들이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부품을 관련한 생산하는 업체들입니다. 디스플레이나 전기전자는 한 100개 정도 되고요. 건설주는 한 13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게임주는 과연 몇 종목이나 될까요? 대략 한 30개 종목 됩니다. 엔터주는 50개 종목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시장의 방향과 흐름을 판단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비중이 높은 업종의 종목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오늘 게임주 NFT 종목들이 바닥에서 단기 흐름에서의 저점구간을 찍는 모습을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시적인 급락에 대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의 방향과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한다면 다수에 포함되셔야 될 겁니다. 많은 종목이 포함되어진 종목군 위주로의 투자가 진행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반도체 말씀드렸던 대로 120개, 자동차 140개 종목입니다. 비중이 높은 업종의 종목들이 지수와 연동해서 시총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수가 갈 때 함께 가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겠죠. 이런 맥락에서 현 시점에서 방향 전환의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판단되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내용의 전반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큰 그림은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각인시켜 말씀드리지만 전체 큰 시장에서의 흐름은 대세 상승장입니다. 가는 장입니다. 지금은 가는 장에서의 단기적인 눌림목 과정에서 조정 흐름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흐름에서의 시장 상황입니다. 자동차, 과연 어떤 국내 시장에서의 현대차나 기아차나 기타의 자동차 업종의 내용이 위치해 있는 걸까요? 현대자동차, 글로벌 브랜드 순위에서 지난 9월 기준으로 해서 3위였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포니 자동차를 만들 때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위상은 세계적으로 넘버 3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일 비중이 높은 폭스바겐, 도요타 이어서 9월 기준으로 해서 세계 3위를 판매량을 차지했고요. 최근에 특히 미국 쪽에서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죠. 미국에서 과거에는 국산차,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대차라고 한다면 저가형 차라고 칩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10대 중에 한 대가 현대기아차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미국 판매량의 대략 10%가 넘는 판매 비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현대 기아의 그 전기차와 자동차 판매 흐름에서의 내용이고요. 영업이익 규모, 제가 좀 더 그림을 보이면서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는 종목들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움직임이 나타났던 LG노텍, DB하이텍 실적이 점증되는, 증가하고 있는, 나아지고 있는 흐름에서의 종목들이 최근 장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어떻습니까? 지난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국내 자동차 브랜드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수의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 흐름이었었죠. 국내 자동차 기업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한 흐름에서의 상황입니다. 실적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올해 실적, 추정치, 흐름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대차는 7조, 기아차는 5조 원입니다. 내년도에 자동차 업종 특성 20%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그러죠. 이 내용을 어떻게 유추 해석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동차 매장에 가서 내가 지금 현재 핫한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서 사겠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짧게는 4개월이고요. 인기 차종 같은 건 8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8개월 이후의 물량까지 이미 선주문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년도의 실적도
이 선주문 받아둔 물량으로 해서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 판매뿐만 아니고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도 현대차 흐름이 좋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일반적인 국내 기업의 반도체라든가 전기전자라든가 다른 여타의 그 수출 관련 기업과 비교하는 그 업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50만 대를 생산하고 판매했습니다. 이 중에 150만 대는 내수이고요. 500만 대는 해외 수출입니다. 그렇다면 현대기아차가 국내 기업이긴 하지만 내수를 기반한 기업일까요? 아닙니다. 수출을 기반으로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 기업을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 자동차 브랜드와 주가 흐름을 비교해서 앞으로의 전망도 해석을 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차트는 기아 주가 흐름에 대한 지난 2008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롱텀한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아래에 보시는 차트는 포드입니다. 동일한 기간으로 주가 흐름을 여러분께 보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어떠한 흐름입니까? 애플은 막 올라가는 반면에 삼성전자를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죠. 반면에 자동차 업종은 동일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는 과정의 주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빠른, 한 발 빨리 나가는 포드, GM, 자동차의 주가 흐름을 판단해서 우리가 현대차의 앞으로의, 기아차의 앞으로의 주가 전망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포드의 주가는 선제적으로 지금 현재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구간입니다. 기아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턴오버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전환되는 시점에서의 흐름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선도주의 흐름을 판단해서 후발주이긴 하지만 글로벌 브랜드 측면에서의 해석을 동일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로서의 해석 가능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전반의 그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해당 기업에 대한 내용들, 리서치한 내용들을 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앞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비중을 최근에 늘리고 있습니다. 기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최근 비중입니다. 1월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이 기아에 대해서 37%였습니다. 이후에 주가 하락 과정에서 외국인이 엄청나게 주식을 내다 팔았죠. 이때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2%까지 보유 지분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달 중순 흐름에서 35% 수준까지 비중을 높여갔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10일 구간에서 9일 동안 주식을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비중을 점진적으로 그 특정 종목들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특히나 바닥을 잘 잡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자동차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라고 해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아의 연도별 영업이익입니다. 한번 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기아가 지난 그 2009년, 10년, 11년도에 그 차화정 기반으로 해서 저금리를 기조해서 소비가 늘어난 가운데에서 자동차, 화학, 석유, 그 정유 업체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자동차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이었습니다.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자금이 풀려서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 기조였습니다. 이때의 자동차 업종에 특히 기아의 그 영업이익 규모가 1조 원 규모였습니다. 2009년, 2010년도에 그 영업이익이 1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주가 올라가는 이 피크점에서 3조 5천억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3조 5천억이 대단한 성과에서의 흐름이었지만 지금 기준에서 기아에 대한 영업이익 규모 3조 5천억.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조 3천억 원입니다. 최대치입니다.
상사 일의 최대치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영업이익 기반으로 해서 주가를 한번 평가를 하게 되면 지난 2010년, 11년도에 주가 가격이 85,000원, 87,000원 구간에서 3조 5천억으로 고점 피크를 찍었습니다. 내년도에 자동차 업종 좋아진다라고 하죠. 올해 5조 2천억, 5조 3천억이 예상치입니다. 이제 한 분기 남았습니다. 내년도 20% 성장한다고 그럽니다. 선주문 받은 것들이 이미 7개월, 8개월 선주문을 받은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동차 업종의 주가 여기서 빠져야 될까요? 아니면 더 올라가야 되는 업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이 질문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 가능하실 겁니다. 전반의 자동차에 대한 흐름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가 상승했던 시점에서의 흐름입니다. 이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자동차 업종의 상승이 진행이 됐고요. 그때와 지금의 흐름을 잠깐 맞춰본다면 이 구간의 흐름이 아닐까. 정체되어 있지만 흐름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지는 상황의 직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입니다. 최근에 박스권 움직임입니다. 주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고요. 기아에 대한 전망은 이 박스권 돌파 시점에서의 반전 포인트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 9만 원입니다. 이 박스권 돌파 흐름에서의 돌파하고 나서 확인하고 사면 좀 늦겠죠. 그러면 추세적으로 흐름이 전환되는 시점에서의 가격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87,000원. 오늘 그 종가는 아마 소폭 보합권에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000원 주가 안착 시에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흐름이 바뀌는 시점에서의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좀 빠르지만 미리 들어가셔서 기다리셔도 업종 자체가 흐름이 개선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도입니다. 만도는 현대기아그룹 관련주가 아닙니다. 한라그룹입니다.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72,000원 돌파 시 추세 전환입니다. 65,000원 구간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해당 가격 구간에서 관심을 가셔도 되고요. 현 구간에서의 접근도 유효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8개 종목이 완성차 기업이고요. 145개 기업 중에서 대략 130개가 부품업체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옥석을 가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또 우량한 패턴 그리고 주가 흐름 측면에서 가능한 그 패턴에서의 종목으로 압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좀 더 핵심적인 종목들은 제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죠. 한번 들어오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과 흐름들 자세하게 한번 잡아 드릴 겁니다. 화신이라든가 SL이라든가 성우 하이텍 같은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한 전망과 주가의 흐름 자세하게 한번 더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내일 당장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차를 두고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 흐름에서는 이제 시장의 판이 바뀌고 물이 흘러가고 있는 시점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께 비중이 높은 시장의 본류, 줄이라고 하죠. 메이스트릿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게임 좋습니다. 하지만 짧게 끊어쳐야 되겠죠. 오늘 자동차 업종 전반에 대한 흐름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또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시 채널 고정해 주시면 제가 또 오늘 장에서의 픽 종목 있죠. 히든 종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시장도 다시 한번 잡아드리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채널 고정. 저는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틀 전에 반도체 대장주의 반등과 함께 이 자동차 대장주들의 반등도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전망, 강의 내용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한 번 설명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이렇게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히든 종목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바로 설명 들어볼까요? 네. 그 도어랭크 혹시 자가 운전 하시나요? 운전 잘 못합니다. 네. 저는 첫 차가 네. 지금 단종됐지만 소나타 2, 네. 소나타 2였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스마트한 차였습니다. 그 디자인도 멋졌고요. 네. 굉장히 마음에 드는 하얀색 소나타 2였는데요. 네. 지금 이제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그 차를 돌이켜보면 굉장히 촌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의 차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세련돼진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 디자인의 내용이 네.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굉장히 멋있어졌죠. 여기에 추가해서 네. 램프가 굉장히 멋져진 그 차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군요.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램프가 자동차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설명을 드릴 기업은 자동차 부품주이고요. 이 램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말씀드리면 SL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그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면서 SL에 대한 그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 SL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 당연하게 완성차가 최근에 북미 수출 증가하는 현상 속에서 SL의 그 기업 실적도 점증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 규모가 전년도 대비 2배 정도 신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전반의 자동차 업종과 부품주에 대한 흐름과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반의 그 설명보다는 가격으로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과연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고 네. 또 손절한다면 마음 아프게 시장의 흐름과 맞지 않아서 손절한다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손절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주가 흐름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죠. SL의 지금의 흐름에서의 모습을 본다면 굉장히 이쁩니다. 차트가. 이쁜 흐름인데 딱 하나 단점이라고 한다면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통상 한 20만 주, 많이 될 때는 5, 60만 주 거래가 형성이 되는 종목인데요. 거래가 안 될 때는 10만 주, 20만 주 사이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의 물량을 잡기보다는 나누어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가격적인 흐름과 주가의 흐름적인 측면에서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볼 때 기술적, 테크니컬 분석 차원에서의 흐름을 판단할 때 이평선으로 분석을 하는 그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아랫단에 보시는 60일 이평선이 이미 선행적으로
우상향 패턴으로 돌았습니다. 네. 당분간의 흐름은 특별한 주가에 급락이 없는다고 한다면 우상향 패턴이 진행이 되겠죠. 20일 이평선 또한 지금은 옆으로 눕고 있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 흐름에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진행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진행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세워졌죠. 빠질 때 사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 사야 된다는 하나의 전략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SL 종목에 대해서는 내일장부터의 접근은 주가가 상승할 때 나누어서 쫓아가면서 애드업의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본다면 오늘 종가 33,900원입니다. 내일장 시장 여하에 따라서 어떤 흐름에서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33,000원에서 34,000원 구간에서 장중 오르내림을 보여줄 때, 장중에 아래꼬리를 다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때 33,000원에서 34,000원 구간 흐름에서 진입 가능하시고요. 이후의 물량은 좀 더 올려서 잡으셔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의 가격은 1차로서의 이 지난 고점 가격 수준이죠. 대략 37,000원 흐름에서의 목표 가격을 한 10% 정도 수익률로 이제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정말 가슴 아프게 이 종목에 대해 진입을 했는데 손절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이 종목은 추세가 붕괴되는 대략적으로 일시적인 붕괴되는 이 지난 저점 구간을 깨는 가격이 나올 때 손절입니다. 가격은 31,500원 가격을 붕괴시킬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손절로서의 대응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과 흐름에 대해서 오늘 노란톡방 내용에서 좀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자동차 램프 생산업체 SL 제시해드렸습니다. 61선이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승하는 흐름에서 아래꼬리가 달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는 분석과 함께 자세한 가격 전략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히든 종목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이어서 또 내일 시장 함께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내일 시장에는 첫 번째는 환율이고요. 네.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환율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뉴욕 시장에서의 유로화가 안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유로화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원달러가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나마 들어왔던 시장에서 손을 뺄 수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밤에 열리는 그 환율 시장에 대한 흐름과 내용을 한번 체크하시고요. 반도체가 내일 뜰 자리입니다. 딱 뜰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움직이는지 이 두 가지 내용을 체크하시면서 내일장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체크 포인트 제시해드렸습니다. 환율의 움직임 잘 확인해 보시고요. 내일 반도체주 뜰 자리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반도체주 반등 가능성도 함께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히든 종목과 시장 분석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더 자세하게 분석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또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